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핵 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6개국에 불과한데요. 이외에 핵 추진 잠수함 획득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호주와 브라질입니다. 호주는 알려진 바와 같이 오커스 협약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 획득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브라질은 자체적으로 핵잠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브라질의 핵잠 획득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지리적 환경을 한번 볼까요? 브라질은 우리나라 동서남해보다 훨씬 넓은 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라질은 넓은 영토와 해역 경비를 위해 해군 함정이 많이 필요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브라질의 해군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브라질 수상함 전력은 강습 상륙함 한 척, 호위함 6척, 초계함 2척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반면 잠수함 전력을 살펴보면 브라질은 1989년부터 독일 209급 4척을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 스콜피온급 4척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 합니다. 브라질은 부족한 해군력으로 넓은 작전 해역에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잠수함 전력 획득을 국가적 과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재래식 및 핵 추진 잠수함을 획득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큰 해군력을 가진 나라들도 핵추진 잠수함이 비싸고 풀어야 할 외교적 문제도 복잡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꺼리고 있는데요. 왜 브라질은 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 할까요? 브라질이 밝힌 브라질 핵추진 잠수함 도입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브라질은 제한된 해군력으로 해안선 길이 8,500km, 브라질 국경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영해와 EEZ를 포함한 570만 킬로미터, 방대한 해저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유용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브라질은 원자력 기술을 숙달한 주요 국가 중 하나로 핵연료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자국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우라늄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군이 핵 추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브라질은 남대서양 해군 전력의 현대화를 지속해 왔으며 함정 구매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프랑스와 협력을 하는 등 무기 확보와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브라질은 프랑스에서 2년간 원자로 설계 교육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외부 도움 없이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핵잠 원자로 개발이 원자력 산업의 일환이라는 것과 기술적 국가로서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브라질에서 원자력 기술의 활용은 평화적 적용만을 위한 것이며 브라질의 원자력 산업단지는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특히 시설의 안정과 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벤치마크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추진 잠수함 획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재래식 잠수함 도입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기에 같이 봐야 합니다. 브라질 잠수함 획득 사업명은 프로서브입니다. 프로서브 사업이란 디젤 잠수함 4척과 핵추진 공격 잠수함 1척을 건조하고 이들 잠수함 건조 및 지원을 위한 조선소와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브라질은 프랑스와 스콜피온급 디젤 잠수함 4척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간에 사업 지연이 있었지만 1번 함은 2022년 9월에 취역하였고 2번 함은 2024년 1월 취역했습니다. 그리고 3, 4번 함은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 주제인 프로스브 핵추진 공격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은 현재 프로토타입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브라질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이 구상하는 핵추진 잠수함 형태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의 잠수함이 아니라 프로스브 디젤 잠수함을 확장하고 원자로 섹션을 삽입하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길이 70m, 배수량 1900톤인데 핵잠 길이는 107m이며 배수량은 약 6000톤입니다. 원자로는 프랑스 기술 이전 없이 브라질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 운용 경험을 활용하여 자체에서 개발합니다. 프랑스는 브라질의 핵추진 잠수함 설계 기술을 전수하긴 했지만 핵잠수함 건조와 성능 보장은 프랑스 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잠 기본 설계는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완료되었고 상세 설계는 2018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이 핵잠 설계팀 인원을 약 200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알베르토함은 최초 2027년 착공하여 2030년경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2031년 진수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4일 테스트 섹션 시공식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섹션이란 실제 함선체는 아니지만 실제 잠수함에 사용될 일부 장비를 시험하기 위한 설치물입니다. 브라질은 최종적으로 총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외교적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핵잠 도입 사업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브라질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1970년대와 80년대 아르헨티나와 핵개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에 브라질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최초 구상이 있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프로젝트 실현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주정권 집권 후 1991년에 IAEA 중재하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비핵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양국은 핵연료를 핵무기와 타 핵폭발물에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 내용 중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가능성을 열어둔 13번 조항이 있었습니다. 13번 조항에는 잠수함과 시제함에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IAEA에 통보한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브라질은 이 13번 조항을 발동시키기 위해 IAEA와 핵추진 잠수함 연료 승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브라질은 인접국 아르헨티나와도 직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최초로 핵무기 없는 지역을 만든 틀라텔로코 조약의 당사국이기도 하기에 가입국가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라질 핵잠 도입 사례를 한국 핵잠 도입 구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핵잠 도입 계획이 한국의 핵잠 도입 구상과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질과 한국의 핵잠 도입 구상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비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국 모두 핵무기를 실는 게 아니라 추진 체계만 원자로를 실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디젤 잠수함 운용국으로서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핵잠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호주는 현 운용 중인 재래식 잠수함을 모두 핵잠으로 전환할 계획이기에 브라질이 현재 한국의 핵잠 도입 구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 원자력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원자로 자체 개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잠수함 탑재 원자로 개발에 외국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프랑스에서 핵잠용 원자로 설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NPT 가입국으로서 IAE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주변국과 민감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브라질과 한국의 핵잠 도입 구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명분의 문제입니다. 브라질은 7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가 IAEA의 중재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추후 IAEA 허락하에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타국이 보기에 한국의 핵잠 도입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브라질은 국가 목표인 블루 아마존 보호를 위해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국방 과제도 많기에 핵잠 도입은 국방 우선순위에 있어서 브라질 대비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브라질은 프랑스와 협력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핵잠 탑재 원자로 설계 기술을 전수해 줄 국가가 불확실합니다. 넷째, 사업 형태가 다릅니다. 브라질은 프로스브 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식 잠수함 내척 도입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별도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브라질은 오래전부터 IAEA와 협조해 왔으며 주변국의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러한 선행 조치가 없습니다. 여섯째,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데 브라질은 핵연료를 자체 조달하지만 한국은 외부로부터 핵연료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럼 브라질은 프랑스로부터 핵잠 설계 기술을 이전받았는데 우리도 프랑스와 협력하면 이 설계 기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브라질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특수 관계입니다. 1990년대 프랑스 시라크 정권의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에서 탈피하여 다극 체제를 추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유럽과 미주 대륙 국가들과 연대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이 시기 브라질 룰라 정권은 UN 상임이사국 진출 등 세계적 위상의 격상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일치로 프랑스와 브라질은 2006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2008년에는 파트너십 액션 플랜에 양국이 조인했습니다. 이 액션 플랜의 내용 중에는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이 브라질의 자기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원 및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와 브라질의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협력 관계는 단순한 잠수함 도입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오래전부터 협력해온 외교 안보적 이해관계가 바탕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관련 프랑스와 브라질의 관계를 타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사례에서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가 핵잠을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탑재 원자로를 포함한 핵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로부터 핵연료를 획득해야 합니다. 셋째, 원자로 개발 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NPT 가입국으로서 IAE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AEA 판단 기준은 핵 비확산입니다. 브라질은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승인은 앞으로 한국이 승인 절차를 밟을 경우 참고가 될 것이므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핵잠 건조를 위해서는 주변국과 첨예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